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수학, 별표 치는 수학만 쏙쏙 골라서 풀어주는 별표 타파 별타쌤 박지영입니다. 자, 제가 지금 도형에 대해서 중요하다. 여러분들 기하 파트를 잘 잡으셔야 수능 고득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요. 도대체 기하가 왜 생긴 것 같아요? 기하학이. 그죠? 그게 궁금하시죠? 아이들도 이게 기하학이 왜 생겼고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수학이 훨씬 재밌어지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좀 오늘 옛날 이야기처럼 들어보시고 아이한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하학이 무엇인지 왜 생겼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드릴 거고요. 또 하나 도형이 무엇인지까지 같이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옛날 이야기처럼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옛날에요. 고대 이집트는요, 최초의 문명국가예요. 근데 다 좋았는데, 이게 너무 건조한 거예요. 네, 건조한 사막지대였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큰 강이 하나 흘러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나일강이에요. 네, 인류 4대 발상제 공통점이 다 이렇게 큰 강 유역이었잖아요. 근데 이 큰 나일강에 이제는 무엇이 좋았냐면은, 홍수가 지금 나가지고 범람을 하게 되면, 상류에 중류에 있던 비옥한 물질들이 다 어떻게 해요? 하류로 내려왔겠죠. 그래서 하류는 굉장히 비옥한 땅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농사를 지면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항상 풍년이 되고, 그죠? 이 비옥한 땅에 농사를 짓게 되고 사람들이 여기에 몰려 살게 돼요. 그랬는데, 그래서 뭐 풍년도 되고 굉장히 농사도 재밌게 지고, 네,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땅을 나눠서 경작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물이 범람하게 되면 이 땅이 네 땅인지 이 땅이 모양이 다 바뀌잖아요. 토지의 구분이 어렵게 되는 거예요. 홍수가 날 때마다 네 땅이니 내 땅인지 이렇게 싸움이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집트에서도 세금을 걷어들여야 되는데 물만 한번 넘쳤다 하면은 범람했다 하면은 홍수가 났다 하면은 내 땅 아닌데요?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토지의 구분이 어려워서 사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를 측량할 필요가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땅이 영어로 뭐냐면요, 지오, 토지. 자, 그리고 메트리. 네, 지오, 메트리가 측량법. 토지를 측량법. 토지를 측량하는 방법이 바로 기하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대 이집트에서 원래는 이렇게 시초가 되었지만 고대 이집트에서 어디로 갔냐면 그리스 수학자에게 이제는 연구가 돼요. 그리스에서 연구가 돼가지고 그리스 수학자인 유클리드라는 사람이 그거를 잘 정리하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 수학자인 유클리드의 기하학, 지오메트리라고 부르게 돼요. 근데 이게 어디로 갔냐? 중국에서 수량과 크기가 얼마인지를 연구하는 학문인 기하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하학을 한자로 적어보면요,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짠짠짠, 네, 짠짠짠, 짠짠짠, 네, 기하.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몇 기, 네, 그리고 어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얼마기, 얼마하라는 뜻이에요. 얼마. 잘 모르는 수량이나 정도를 나타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사고 아시죠? 사고, 생각하는 거. 생각할 사, 생각할 고예요. 그래서 한자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한자어를 강조할 때 똑같은 뜻을 많이 써요. 그래서 기하는 이게 도대체 얼마가 되는 거니? 잘 모르겠어, 수량을. 그거를 뜻할 때 기하라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게 기하학이 중국에서 이제 발달하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한자 문화권이기 때문에, 동양 문화권이기 때문에 기하학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건데, 원래는 지오메트리가 더 시초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요, 이 기하학의 시초인 도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도형은 뭐냐면요, 그림의 모양이에요. 그림의 모양. 그죠? 이 한자로 보면은 그림도 모양형이거든요. 그림의 모양이에요. 즉, 점, 선, 면으로 세 가지로 이루어진 그림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점선면. 그림의 모양. 점선면으로 이루어진 그림의 모양. 다 이게 한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좀 어려운데요. 제가 오늘은 사실 제가 그렇게 영어를 잘하지는 못하거든요. 네. 수학이랑 막 독서 이런 거는 잘하는데. 근데 오늘은 영어를 좀 제가 써보려고 그래요. 왜냐면요,
한자어이다 보니까 아이들이랑 엄마들이 또 굉장히 많이 어려워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영어도 아이들 많이 잘하거든요. 영어로 이해하면 쉬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한자로 이해하는 게 쉬우면 한자로 이해하시고 영어로 이해하는 게 쉬우면 영어로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이거는 영어로 하면 도형을 영어로 하잖아요. 우리가 되게 많이 듣는다. 그래서 figure 아시죠? 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피규어 인형 같은 것도 있잖아요. 피규어가 무슨 뜻이냐면 도형이라는 뜻이에요. 즉 어떤 형태나 모양을 뜻한다는 거예요. 도형을 영어로 피규어라는 거를 좀 알고 계시면 훨씬 이제는 공부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또 예를 들면 피겨 스케이팅 아시죠? 피겨 스케이팅이 누구게? 김연아 선수가 한 거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빙판 위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듯이 스케이트를 탄다는 거예요. 어떤 모양이나 형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걸 피겨 스케이팅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조금 기억을 하시면 조금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도형을 피겨라고 하는구나. 요거까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점선면으로 이루어진 그림의 모양, 네, 그렇게 보았고요. 그러면 도형의 기본 요소가 있어요. 바로 세 가지예요. 네, 세 가지인데 그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점, 네, 그리고 선, 면,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도형의 기본 요소는 세 가지. 점, 선, 면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점을 영어로 하면은 뭐라 그러냐면 더 쉬워요. dot. 네, dot 아시잖아요. 우리 이렇게 콕콕 찍는, 그죠? 네. 그리고 선은 뭐라고요? line. 네, line. 이것도 아시죠? 그러니까 영어를 조금 많이 쓰시면 좋아요. face. 이것도 알아. 그죠? 우리가 다 아는 영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은 얼굴면, 뭐 점선, 뭐 이렇게 좀 써주시면 되는데 한자보다 아이들이 영어로 이해할 때가 더 쉽게 이해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영어를 쓴 거거든요. 점은 뭐냐면요, 모양이나 크기가 없어요. 형태도 없어요. 그냥 위치만 나타내는 거예요. 위치. dot. 그죠? 위치만 나타내는 게 바로 점이다. 자, 점은 뭐가 없다? 모양, 형태 이런 것들이 없다. 크기가 없어요. 점은 어떤 점은 크고 작고가 없어요. 그냥 손가락이 가리키는 그 지점을 dot, 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 선은 뭐냐면 점이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 움직인 거예요. 점이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래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즉 점이 모이거나 점이 움직여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선이라는 거예요. 네, 그게 그 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줄 선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점이 모이거나 움직이면 뭐가 된다? 선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면은 뭘까요? 면은 선이 움직여서 면이 되는 거예요. 선이 움직여서, 선이 모이거나 움직여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선면은 굉장히 유대적인 이해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무엇을? 이것이 이루는 것들이 바로 도형이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귀에 쏙쏙 들어온다는 막 이런 소리가 들리세요? 네, 그래서 점선면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그림이 바로 도형이다. 그러면 점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요, 점이 움직인 자치, 점이 움직이면 뭐가 된다? 선이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선이 움직이거나 모이면 면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아무리 짧은 선도요, 아무리 짧은 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도 굉장히 무수한 점으로 이루어졌어요. 셀 수 없이 많은 점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거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선이랑 선이 만나면 얘는 뭐가 될까요? 그렇죠. 점이 되는 거예요. 선이랑 선이 만나면 점이 된다. 그리고 선이 계속 움직이면 뭐예요? 면이 된다는 것까지 우리가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요, 점이 움직인 자체는 선이 된다 그랬잖아요. 점이 곧 이렇게 쭉 곱게 움직여요. 얘는 뭐가 돼요? 직선이 되는 거죠. 계속 움직이면 직선, 선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요, 이렇게 점이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삐뚤게. 이거는 곡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굽게 굽어서 움직이는 게 곡선이다. 곧게 움직이는 게 직선이다. 네, 점이 이렇게 움직인 거예요.
그러면요? 그러면 선생님 선이요. 네, 이렇게 막 그냥 똑바로 움직였어요. 그러면 얘는 뭘까요? 똑바로 선이 움직이면 얘는 평면. 너무 훌륭하세요. 그런데 얘가 선이 막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움직였어요. 이거를 뭐라 그래요? 곡면. 네, 곡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면은요, 두께가 없는 거예요. 선이 계속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두께가 없다는 특징을 갖게 돼요. 재밌으시죠? 네. 그래서 오늘은 도형의 특징에 대해서까지 이야기 드렸어요. 그래서 점, 선, 면을 기억을 해주시면 다음 시간부터 이제는 입체적인 도형과 평면 도형, 입체 도형과 평면 도형에 대해서 제가 구분하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형의 기본 요소 3가지 점선면 기억해 주시고요. 기하학이 지오메트리, 내 토지 측량 때문에 생긴 거다. 먹고 살려고 생긴 거다. 필요에 의한 학문이었다는 거예요. 그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민 해결되셨죠? 네, 별표 탑탑!